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4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45일차입니다. 오늘은요, 의식, 지도, 해설 113페이지예요. 에너지 수준 540, 기쁨 나갈 차례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사랑이 점점 더 무조건적이게 되면서 내면의 기쁨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면 기쁨이 내면으로, 밖에 외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면에서의 어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 외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이 즐거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느끼는 갑작스러운 기쁨이 아니다. 즉 그것은 모든 활동에 끊임없이 동반된다. 기쁨은 어떤 외부적 근원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매 순간 내면에서 발생한다. 그 기쁨이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면에서의 기쁨을 계속 느낀다면은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또한 540은 치유의 수준이며 영적인 것에 기반하는 자조그룹의 수준이다. 540대면 치유의 수준. 내 스스로는 당연히 내면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 좋지 않아요? 저는 그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을 처음에 읽을 때 뒷부분에 그런 그 부잣집 딸, 아가씨예요. 부잣집 딸인데 아파가지고 막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난리가 막 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신과 병원을 LA에서 크게 어, 하고 계셨을 때인데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아가씨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어디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디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 호키스 박사님이 이렇게 보고 그냥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갔다고 그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야,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이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들이 치유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의 장으로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거를 느낀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때 어떤 사건, 신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로 지금 습관이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내 존재가 없어. 뭐 나는 버림받을까 봐 어째. 거기에서 버림받기 싫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저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계속 엄마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이제 그 세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사랑의 장을 펼치시죠. 거기에서 듣고 나서 계속 이제 뭔가 우리가 빨리 이걸 탁 내려놓으면 빠르게 치유가 더 될 텐데 내려놓는 게 이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버림당한 걸 고수하고 싶어. 나는 인정받지 않은 거가 맞아. 그 에고의 에고가 강하게 신념을 들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아이들은 빠르게 치유가 되죠. 아이들은 빠르게 치유가 되잖아요. 저는 부산에 그 울산에 어떤 분 오시잖아요. 근데 아이도 밝아졌는데 더 신기한 건 엄마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쁜데 진짜 어두웠거든요. 근데 예쁜데 환해져가지고 막 웃어요.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요. 왜? 예쁜데 더 예쁜 거예요. 웃더라고요. 환하게. 그거 처음 봤어요. 이게 오래 본 건 아니었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 봤었는데 진짜 얼굴색도 밝아진 느낌? 전에는 좀 어두웠는 느낌? 근데 얼굴색 표현, 피부색이 그냥 어두운 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밝아지는 그 느낌. 그게 엄마도 뭔가 아이가 여기 와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냥 안에서 그냥 놀다 보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희망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희망이 들어오면서 그 사랑을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표정이 밝아지긴 했는데 엄마가 더 환하게 밝아진 걸 보고 제가 '참 신기하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참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제 되겠죠. 근데 인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직은 저도 이거 에고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에고가 마음이 하는 거 이거를 인제 이렇게 정리해서 놓아야 되는데 놓는 게 놓고 탁 의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놓으면 아까운가 봐요. 아깝고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그래서 안 놓나? 무의식에서 인제 잡고 있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렇게 그냥 치유의 수준으로 영적인 것에 기반하는 것 이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요. 그쵸? 예. 그다음에 540 수준은 성인과 영적 치유자, 진보된 영적 제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성인과 영적 치유자, 진보된 영적 제자의 영역이 540.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강의를 3번 계속 듣는 거랑 2번 듣는 거랑 1번 듣는 거랑의 차이를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을 3번 듣다가 점점 이제 안 들어질 때의 차이점을 그냥 느낄 거예요. 그쵸?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현실에 의해서 안 되니까, 안 되니까가 없더라고요. 안 되니까가 없고 그냥 안 하고 싶어 하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결정을 안 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인제 차키를 찾았거든요. 차키를 어디서 찾을게요? 이제 어제 인제 뉴비트를 이제 자전거를 또 한 몇 번 3번 정도 더 타서 2.3 킬로를 15 번을 달리고 이제는 11시 9 시에 어제 나갔어야 됐구나. 그래서 9 시에 미팅이 있으니까 인제 빨리 또 다시 땀을 흘려서 씻고 나가야 되니까 '차키부터 찾아야지.' 하고 인제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나오겠지.' 하고 그냥 자전거 더 타고 뉴비트 더 타고 그러고서 인제 딱 봤는데 아침에 그 준비해서 인제 반짝반짝하기 전에 딱 찾는데 없어요. 없는데 느낌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M층에 여기는 M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게 상가가 밑에 있어서 아파트 이렇게 땅이 넓고 막 이렇게 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현대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보이거든요. 요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이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제 이 건물 안에 인제 이렇게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엠층 가서 할까?' 하는 생각을 순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왜 들고 왔겠어요 제가. 뭔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 이 책이 없었으면 또 제가 우리 도와주시는 황윤영 님께 인제 복사해서 좀 달라고 그러고 막 퍼부어주는 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오후에 집에서 좀 읽어야지. 그거는 결론은 여기 와서 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는 아니었는데 이 책을 그냥 오후에 인제 집에서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인제 내가 그냥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하고 싶어서 여기서 하려고서 인제 하려고 그렇게 인제 작정을 무의식에서는 한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그 작정을 해 가지고 책도 들고 들어오고 그러고서 인제 딱 보는 순간 제가 'M층 가서 해야지. 놀이터 가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딱 한 거를 딱 순간 느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당장 안 나오겠다.' 왜 차를 차 키가 있으면 차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무실로. 어제는 정말 사무실 가기 싫은 거예요. 어제는 진짜 사무실 가기 싫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가야 되잖아요. 차키가 나오면 그 코스대로 습관적으로 가야 되잖아. 습관 코스가 있잖아. 아침에 붕 해가 슉 가는 게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기 싫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순간 내가 엠친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이게 무의식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아무 기억이 안 나요. 키가 내가 바지에다 넣었나? 왜 가방에 어디다 넣었나? 아니 책상 위에 놨나 할 그 넣는 순간에 찾을 때 어떤 그 떠오르거든요. 그럼 여기 있나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몇 군데. 근데 까맣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도 금방 안 찾아지겠다. 소용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그냥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시크릿을 한 대로 온 거예요. 시크릿을 하고 무의식에 그냥 완전 느낌을 그냥 여기서 한 느낌이 들어왔거든요. 시크릿을 한 거지 완전히. 느낌이 딱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변 상태를 이제 여기 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 없는데 한 번 다시 가방 2개, 화장대, 욕실도 자주 들어가서 이제 팩을 하고 하니까 욕실 뭐 이제 책상 있는데 뭐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야, 귀신이 고칼로리시구나. 제가 전에 그 여행을 5월 22일인가 갔다 오고 도착해가지고 그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은 사라져서 다시 갱신을 안 하고 안 만들었고요. 운전면허증하고 카드를 막 있는데 제가 은행을 갈 일이 있는데 은행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게 신분증하고 어디를 쫙 이게 있죠. 카드하고 잘 넣는 기억은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뭔가 일 처리는 해야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제 여기는 칠곡에 태정교 있는데 그 면허증 교부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자동차 면허장 있잖아요. 거길 가가지고 다시 재발급을 한 달 동안 기다리다 나오겠지 하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요새 한 번씩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느낌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나타나겠다.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고 했던 것들을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구나. 내가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뭘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제가 하는 행위를 제가 이제 알겠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집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일단 그러면 휴대폰 하나 들고 차에 한번 일단 가보자. 차가 지하 2층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기 차가 있는데 그 백밀러를 닫으면 이게 백밀러가 닫힌단 말이에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삑하면 이렇게 걸려서 밖으로 가잖아요. 이거 되는데 보니까 백밀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안 들고 근데 제가 차 키를 항상 백밀러를 이렇게 자동으로 돼서 닫히게 하기 때문에 누르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아도 내려놓고 꼭 누르고 나오는데 아예 짐만 타고 그냥 아예 그냥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그 차 키에 그대로 놔둔 거예요. 너무 웃기게. 그래가지고 너무 안전하게도 차 키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야, 참 그 무의식에서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해요.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라는 게 진짜 무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제 무의식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무의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게 만드는 것도 무의식에서 돈이 없게 만들어요. 사업에 대한 성공에 관련된 느낌이 사업 성공을 엄마만큼만 해야 돼. 돈도 엄마만큼 엄마가 갖고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만 해야 돼. 근데 엄마보다 제가 복을 더 많이 쌓았는지 더 많이 들어와도 결론은 엄마만큼만 해야 돼. 없애버리는 거죠. 어릴 때 보고 자라고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우리는 각성하지 않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념 체계대로 가는 거예요. 신념 체계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각성해서 이 길을 바르고 각성해서 길을 옆길로 가다가 바르고 옆길로 가다가 똑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 그걸 일주일에 3번을 듣느냐, 한 번 듣느냐는 한 번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2번 정도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2시간 법칙으로 해서 화요일, 토요일, 수요일, 토요일. 그렇죠? 네, 그렇게 이렇게라도 듣는 게 진짜 각성하기가 좋고 안 그러면 세 번 듣는 거? 네, 세 번 듣는 거를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듣겠어요. 그거는 돈을 없애버려서 안 벌고 안 버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큰 성공을 해보질 못했던 거예요. 큰 성공을 뭘 해봐요. 어린이집하고 정글인이라고 실내 놀이터 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운영을 했을 때,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제가 돈 관리를 안 해서, 뭐 하루에 뭐 2천만 원도 들어왔어라고 하시던데, 5월 5일 날은 돈을 엄청 많이 들어온 달이라서, 아마 한 달 해도 둘이 그때 정글인을 하면서 제일 많이 벌었던 게 모르겠어요. 많이 벌었던 게 5월 달이지 않을까, 1년 중에. 어린이날. 그때가 제일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4천 원 벌었을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최대치인 거예요. 제가 벌어본 거에 대한 최대치. 부부가 같이 벌었던 게.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 이상을 벌었거든요. 한 달에 그 이상을 벌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는 게 되게 많아. 내 마음에. 쟤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사무실 가기 싫은 거예요. 다 이상해갖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9시에, 그러니까 막 이제 정말 제가 성공하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데 한계를 요만큼만 지키기 위해서 가기가 싫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9시에 미팅이 있는데 일로 오라 그럴까? 이쪽 커피숍으로 오라 그럴까? 사무실 갈까? 가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아이, 그래도 가야지. 또 그러면 되겠나. 이 애고가 또 이렇게 장난을 치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로 갔는데, 의외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리더들의 반응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봤던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반응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다르고 공부하니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어제는 한 분이 같이 밥을 먹자고 밥을 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밥을 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다고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미팅 끝나고 다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그냥 얘기를 좀 하다가 뭐 끝마무리는 안 됐는데 다시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무리는 안 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봤을 때 성공에 대한 게 그 이상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면에서의 그 이상 확장되기 전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걸림돌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데 이걸 있구나.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각성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는 이제 그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딸 8살 때 초등학교 학교 엄마들 모임이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29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뭐 나라에서 한 살을 깎아주던 뭐 하던 어쨌든 20년 지기 모임인 거예요. 아이들은 안 만납니다. 엄마들만 계속 20년씩 만나요. 신기하죠? 아이들로 연결됐는데 아이들은 안 만나요. 자기네들끼리는.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개모임을 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만나는데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참 일을 안 하니까 참 일을 안 해가지고 아니 어제는 모습들이 더 더 많이 살이 찌고 더 늙고 더 도망가고 싶어 하고 살면서 막 한 달 동안 어디 숨어 있다 왔으면 좋겠고 카톡 안 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 밥 안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탁 나왔는데 애들이 다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 중간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신상 파악만 차고 왔죠, 제가 그냥. 아니, 저번 달에 못 가가지고 2달 만에 갔는데 신상 파악을 하려고. 근데 이제 각계 전투로 가야지.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러 가야 돼, 진짜. 한 명씩 한 명씩. 그 많은 곳에서는 말을 그냥.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만나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어쨌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아이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한의사 부인도, 한의사 부인이 있어요. 근데 안 해요. 부인이 일을 안 해요. 시간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도 남편이, 한의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건강기능식품들이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한약 가면 좋았죠. 보약 아주 그냥.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한의원도 저 더 안 되죠, 잘. 그러니까 이제 비용 쓰는 어떤 그런 생활비 이런 것들이 줄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막 느껴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는 이제 살이 막 찌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또 전에 좀 공부하다가 도망갔어요. 자기는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막 이래가지고 공부하다 도망가신 분이 있는데, 인쇄소 사모님 일 안 해요, 본인도. 인쇄소, 요새 인쇄소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점점 안 돼요. 온라인으로 앱으로 다 하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옛날 같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진짜 막 애가 정말 외국 보내달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내가. 걔 안 보내주면 원망해. 원망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내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여름방학에 싱가포르 우리 가자 이러고 막 이런대요, 요새 애들은. 형편 생각 없이. 그러니까 진짜 야,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돈 벌면서. 그래서 이게 성공, 돈에 관련된 게 이게 더 확장돼서 내 의식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또 이제 오늘 수업이 없어요. 그쵸? 선생님 베트남 가셔가지고 열심히 두리안 드시면서 두리안 열심히 드시고, 베트남에서 이제 즐겁게 여행을 이제 즐기고 계신데, 이제 오늘만 없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을 하면 이제 뭔가 더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제 내 모습에서, 근데 그들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도 변화가 되는데 그들 변화에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서의 걸리는 문제는 내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진보된 영적 제자의 영역도 540의 기쁨이다. 제가 제일 처음 목표가 540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일단 350부터 하고 540으로 가자 이랬거든요. 지금 350으로 수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걸리는 것들이 아직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해야죠. 그래서 이 에너지장의 특징은 엄청나게 인내하는 능력과 단기간에 역경을 마주하고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돼야죠. 이 상태의 보증 마크는 연민이다. 연민을 가져봐라. 연민을 가져봐라. 근데 뭔 연민 하면 선생님이 뭔 연민이야. 저렇게 막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이제 그러잖아요. 제가 이상하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열린 눈으로 지속적으로 응시할 수 있고, 이는 사랑과 평화의 상태를 유발한다. 500대 후반에서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절묘한 아름다움과 창조의 완벽함으로 밝게 빛난다. 절묘한 아름다움. 너무 좋으네요.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다. 모든 것이 동시성에 의해 수월히 일어나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사랑과 신성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모든 것들이, 이건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이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러시거든. 연민으로 봐라. 모든 게 다 세상이 아름답고 빛으로 되어 있지 않냐. 어디 빛으로 되어 있어요? 빛을 막 찾아보죠.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개슴츠레 해야 떠야지 비달갱이가 좀 보이는.
예? 그런 상태를 늘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지는 신성의 의지로 녹아들고, 신성, 사랑으로 녹아들고요. 현존이 느껴지는데 그 현존의 힘은 학습적으로 기대되는 현실 범위 밖에 있는 현상들을 촉진하며 평범한 관찰자는 그런 현상을 기적적이라 일컫는다. 기적적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에너지 장의 힘을 나타내지, 에너지 장의 힘을 나타내는 거야. 장의 힘.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 밖에 보여지는 어떤 그 200 이하의 포스는 완력, 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그냥 작동되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안 되네요. 이 수준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더 낮은 수준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난 저 사람들을 책임진다. 책임질 수가 없다. 난 책임 못 질 것 같아서 못해요. 못 져요. 안내만 할 뿐이지 내가 뭔 책임을 져요. 개인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식 상태를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생명 자체에 이롭도록 이용하려는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이 낮은 단계의 욕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이롭게 한 것. 근원의 그 영혼이, 그쵸? 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간에 정치 경제 얘기도 하시지만 사업에 관련된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잘 살 수는 있으나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이 신념대로 피폐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면 결과가 나중에는 엄마 같은 삶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교만해지죠. 교만해져.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것 같죠, 영원히. 아이고, 이 몸은 노화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개인마다 틀리지만. 몸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유효기간,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생명 자체에 대한 그 사랑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에고가 탁 버티면서 아니야. 저거는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에고라서. 신념대로. 그게 느껴지는 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이 능력은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있잖아요. 사랑을 다 이렇게 다 주세요. 눈으로, 에너지로 사랑을 다 주세요. 많은 사람, 저는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사랑이 여기 가면 여기가 놓쳐지고 저기 가면 여기가 놓쳐. 아직은 막 이렇게 막 한계가 느껴지고 분리가 막 이렇게 돼서 야 여기 챙기다 보면 여기가 놓쳐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에 좀 다 써보자. 두 장에 다 써보자.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아직은 한눈에 다 보일수록 적어야 되는 게 다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적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야 된다. 그래서 종이를 줬는데 왜 안 적냐? 적어라. 적자. 다시 올려드릴게요. 뭐지? 이러는 거 같아요. 명단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 명단. 그렇죠? 그래서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발견을 동반한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능력이 되면요, 많은 사람을 사랑을 하잖아요. 더 많이, 더 많이. 왜냐하면 사랑이 내면에서의 그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에서의 나오는 게 아니라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랑은 계속 그냥 샘솟는 거죠.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500대 후반에 드러남의 수준이 변형과 연민으로의 길을 열고 변형과 연민으로 길을 연대요. 그래서 이는 황홀경과 600에 근접한 상태로 이어진다. 황홀경이 600대에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라고. 이것들은 지복의 상태에 들이며 빛비춤 상태의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어, 깨달았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황홀경도 경험을 하셨고
선생님이 이 정도,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본인이 경험하신 걸 얘기하셨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가 계신다라는 게 측정이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늘 듣던 말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 정도는 가 계시구나. 그거가 느껴지죠. 그들은 자주 비치의 느낌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빌 윌슨이 영적 체험을 했을 때 방이 환히 빛났고 그는 방이 무수한 현존으로 빛났다고 말했다. 측정치가 575였고 600의 에너지 장이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광희는 전 세계의 위대한 12단계, 12단계 운동으로 세상 속에 퍼졌으며 이를 통해 AA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회복시켰다. 중독성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수백만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켰다는 거. 결과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특징인 임사체험에서 사람들은 540과 600 사이의 에너지 수준을 종종 경험했다. 임사체험은 내가 죽는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임사체험은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에요. 저는 사업을 할 때도 그때 스폰서님이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막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갔을 때 내가 진짜 여기서 죽는다면 성공 못하고 이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걸 저는 그래도 안간힘을 쓰고 살았지만 의식보고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 540에 600에 어떤 그 경험을 또 이제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듣는 거, 안 하는 거, 돈 없는 거 다 내가 돈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에고는 아주 고집이 세요. 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행위가 들킬까 봐 겁나서 숨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의식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그냥. 어? 저는 술 드시는 아버지와 돈 없는 엄마 밑에서 또 태어나기 싫거든요. 해결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 무의식에서 내가 원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지금 성공 안 하는 거, 돈 없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내가 원하는 행위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럴까? 오늘 조용히, 오늘 의식 수업도 없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놀이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네요. 어제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기 너무 좋아요. 아, 비가 오면 여기 천장이 뚫려 있어서 좀 비가 오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